인터넷에서 화제되고 있는 이슈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슈의 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뭐 이번 주는 좀 씁쓸한 주제들로 가득하다. 일단은 좀 이렇게 어떤 게 나왔길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 오염수, 방사능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전반을 다 차지하고 국민들의 있습니다. 관심이 크다. 네, 맞습니다. 예. 1위 분야가 환경 분야고요. 예. 키워드 방사능인데요. 우리 정부가 실시하는 해양 방사능 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28일 첫 공개된 검사 지도에서는 어쨌든 긴급 방사능 결과를 했었을 때 첫 번째 검사이긴 했는데요. 뭐 안전한 수준이다 정부가 밝히긴 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방류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각 지자체별 기사들이 특히나 이번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자갈치 시장에도 이렇게 손님 없는 거 처음이다. 그러면서 손님들의 반응도 뭐 제각각이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두렵고 한쪽에서는 그래도 뭐 일단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좀 의견들이 갈린다라는 것만 해도 이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주도에서도 이제 지역 방송국들에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 안내를 좀 더 쉽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는 실제로 이런 정보 확인하려면은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서너 차례 클릭해서 또 해양수산연구원 홈페이지 접속해서 파일 내려받아야 되고 또 일부 수요 위판정에서 검사한 결과만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검사에 대한 결과라도 좀 잘 보여줘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외에 뭐 충남 같은 경우에도 뭐 예산시장 이런 곳들에서 이제 방사능 오염수가 나온 날에 실제로 이 지역 내에서의 주민들 또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모든 뭐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도지사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어떤 이제 그 의견들은 기자회견 할 때 우리가 뭐 데이터 실시간 감시하겠다, 뭐 모니터링 하겠다, 뭐 실시간 데이터 제공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하지만 많은 이제 지자체에서도 그런 도의 대응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불안감 그리고 왜 이 불안감을 뭐 우리 정부가 방어해 주느냐, 일본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오늘 한 통신사가 보도한 걸 보면 수산물 축제 홍보하는 축제에는 뭐 그 시민들이 부족했다. 별로 뭐 타격이 없다. 뭐 이렇게 또 전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가 진실인지 좀 그러니까요. 헷갈리기도 해요. 네. 자, 이유 주제도 역시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는 정치 분야의 국제 영역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돌, 계란, 투척, 불매운동 중국과 일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중국 내 반일이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일본에 이제 중국에 있는 일본 식당의 중국 주인이죠. 이 주인이 뭐 자기 가게를 스스로 부수기도 하거나 아니면 중국 내에 있는 일본인 학교에 돌과 계란까지 날라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또 SNS로 국가번호 81로 시작하는 일본인데 일본의 국제 전화를 걸어서 항의하는 영상을 이제 중국 사람들이 SNS에 올리는 거예요.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일반적인 무작위뿐만 아니라 니혼게이제 신문에 나온 건데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요. 24일부터 27일 나흘간 이 중국발로 보이는 항의 전화를 6,000건 이상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요. 뭐 그 외에 후쿠시마 시가 또 본청사나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해외에서 발신된 의심스러운 전화 770건인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중국 국가번호인 86으로 시작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온라인에서는 중국 네티즌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하는 독려 글들 잇따르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일본 단체 관광 예약 취소하는 현상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 외무성은 뭐 중국에 머물고 있거나 중국을 방문하는 자국민들 대상으로 말과 행동 조심해달라 이러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중국발 항의 전화 또 뭐 대사관 및 일본인 학교 등에서 발생한 공격에 대해서 중국 측에 항의하면서 대응을 촉구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제 반대로 중국에서 아니다 일본에서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전화에 대해서 이제 빗발친 뭐 이런 경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대응을 하기도 하고요. 일본에서 걸려오거나 항의했던 걸 우리가 당했던 경험도 있다. 네네네 그렇죠. 네. 이번에 또 그렇게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기시다 총리가 이제 중국 정부의 일본산 수입물 전면 중단에 대해서 네. 우리 수산업자 지키겠다.
이러면서 일본 국민들에게 가리비 등 해산물 메뉴에 추가하는 등 협조를 부탁한다. 이런 식으로 요청도 했고요. 또 일본에서 정부 차원의 일본 수산업자 지원 방안을 정리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일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좀 이슈가 하나 터졌는데요. 네. 대만의 이제 일본 주재 대만 대표가 밀양 방사능 원소가 유익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 대만 언론에 따르면 이제 셰장팅 주일본 대만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일본 3.11 대지진 이후 세계가 방사능 문제에 민감했는데 실제로 뭐 밀양의 방사성 원소가 신체에 유익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사능 원소가 신체에 유익하다는 얘기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 이제 셰장팅 대표가 오염수 몇 잔 마셔서 국민 안심시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거세지자 본인은 온천의 라듐 효과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뭐 처리수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하여튼 지금 아시아 전반적으로 계속 이게 좀 시끄러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 분야 키워드가 있어요? 네, 정당 분야의 키워드 자체가 이제 망하기 전 기업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이제 이야기한 발언 때문인데요. 예. 국가를 기업에 비유하면서 이제 기업도 망하기 전에 기업을 보면 아주 껍데기는 화려하다. 그 기업을 인수해 보면 아주 형편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또 기업에 자금도 없는데 사람들은 많이 채용해서 뭐 직원 숫자도 많고 버려놓은 사업도 많은데 뭐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이고 내실로 채워지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정부에 대해서 망하기 전 기업으로 비유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뜨겁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전체적으로 나오는 의견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개 키워드들을 보면 결국 핵심은 싸움 말고 좀 비전을 좀 보여줘라라는 얘기. 또 하나는 대통령의 좀 언어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회 통합이나 이게 아무리 이제 그 의견이 있지만 하나의 나라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또 윤 대통령의 발언 중에 이제 내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 지지받고 해야 되는 후보다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대통령 후보의 마음이다라는 걸 좋게 보신 분들도 있지만 반대로 안 된다. 후보 대통령의 마음이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 좀 양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3위 주제로 가볼까요? 네, 3위 주제는요. 사회 분야의 교육 영역. 또 여기도 두 개의 키워드인데 그중에 하나가 또 급식입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수산물 소비 대책으로 뭐 정부가 단체 급식에 수산물 확대하는 방안 논의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학교 급식에도 이거 적용되는 거 아닌지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교육부가 지금 난감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수산물과 관련된 민원을 직접적으로 이제 교육부에 넣는 거예요.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급식 어떻게 되냐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몇몇 부모님들은 학교 보내지 말아야 되나라는 격한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교육부 입장에서 난감한 입장인 게 왜냐하면 수산물은 해양수산부 또 수입과 유통은 식약처가 담당하다 보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입장은 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좀 안전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밖에 지금 못하는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교육청에서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횟수 대폭 늘리겠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검사 횟수가 늘어도 학교에서 요청하는 견본에 국한되고 사후 검사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체적인 전수검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과거에 2021년 3월 이후에 일본산 수산물이 학교 급식에서 쓰이지는 않고는 있지만 수산물 자체에 대한 불신물이 커지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수산물을 아예 최소화하거나 국내산을 또 냉동 가공품만 쓰는 뭐 이런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목소리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키워드 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키워드인데요. 네, 이거 다음 달 4일이죠. 이제 서초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의 4구제를 맞아서 교사들이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학교는 이미 임시 휴업 방침을 세우고 학부모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임시 휴업을 강행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하겠다. 뭐 이런 키워드가 이제 밝혀지다 보니까 뭐 휴업 방침을 철회하거나 학부모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학교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나 이제 뭐 맞부모님 이제 맞벌이 부모님들은 네네. 이거 좀 확실히 확정을 해줘야 뭐 예를 들면 방안을 이제 만들 텐데 이런 부분에서 답답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갈등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회주제는요? 4위 부자도 산업 분야이고 에너지 영역이고 이 역시 일본 도쿄입니다. 네. 이제 폐로를 위한 핵연료봉 파편을 어떻게 제거할 거냐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염수 방류 지금 이 폐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연료봉을 이게 제대로 치우지 않으면 깨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해외 언론들에게 방류 관련 설비들을 공개를 했어요. 도쿄전력이. 예. 근데 일부 공개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방사능 잔해 처리에 대한 고심이 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일본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마이니치 신문 정치 분야를 지닌 야마다 다카오 편집위원이 칼럼을 하나 냈는데 원전의 시간, 인간의 시간 이렇게 하면서 처리수가 30-40년 걸린다고는 하지만 이 녹아내리는 연료 파편의 실태조차 못 잡고 있는데 이거 그대로 믿는 사람 없다. 차라리 뭐 오염수 처리가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걸 좀 인정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성실하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게 뭐 이른바 멜트다운이라고 하는 그렇죠.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현상이 나타났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 그 구조물하고 같이 막 이렇게 묻어있는 데브리라고 하는 건데 그걸 꺼내야지 오염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텐데 네. 꺼내는 걸 몇 년 동안 꺼낼지 아무도 사실 예측하기가 그렇죠. 어려운 상황. 로봇도 지금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니까요. 예. 자, 5위 주제는 뭡니까? 5위 분야는 경제 분야고요. 고금리라는 키워드인데요. 네. 고금리가 길어지니까 회사들이 회사채도 줄이고 은행을 찾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고금리가 계속 길어지니까 뭔가 채권을 재발행하는 차환 타이밍도 놓쳤고 그 부분에서 은행 대출이 계속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대출이 많아졌을 때 기업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키워드도 같이 나왔는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금리가 거의 7%까지 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금리가 더 올랐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납입하다 보면 이게 실제로 50년이면은 원금보다도 이자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또 영끌을 좀 재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좀 비판의 목소리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금리가 쉽게 내려갈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한국은행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담을 좀 고려를 하셔서 지불할 때도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